퇴근길에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 있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나 요즘 왜 이렇게 굳어있지? 하고 멈칫하게 되는 순간요. 그때 사람들은 보통 참아요. 말로 꺼내면 더 커질까봐. 근데 참는다고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내 안쪽에서 조용히 굳어가요. 혹시 요즘 누가 괜찮아? 라고 물으면 그냥 응 괜찮아 자동으로 나오나요? 정말 괜찮아서요? 아니면 그냥 말하기 귀찮아서요? 지금 이 얘기 듣는 당신도 말 못한 마음 하나쯤은 가슴에 숨겨두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회사에서는 웃고 일은 처리하고 메신저에는 네 확인했어요. 바로 반영할게요. 예쁘게 답하고. 근데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손 씻다가 문득 내 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뭐에 이렇게 쫓기지? 그 질문이 목젖에 걸려서 물을 마셔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조용히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꼭 알아야 할 것 같은 밤들이 시작된 게 어느 날은 회의실에서 내가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었어요. 상사가 말했어요. 이번 기획은 감이 좀 떨어지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팀원들이 막 아이디어를 던지는데 나는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나도 생각했어. 근데 왜 말이 안 나오지? 회의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옆자리 동료가 툭 던지더라고요. 괜찮아? 오늘 좀 조용하네. 나는 웃으면서 말했죠. 어제 잠을 좀 못 잤어. 근데 사실 잠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조용했던 건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였거든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켰는데 단체방 알림이 또 떠 있더라고요. 자료 어디까지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가능해요? 내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떠는 걸 보면서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누구한테 화가 났냐면 나한테요. 왜 나는 항상 가능해요 라고 말하지? 왜 나는 지금은 어려워요 한마디를 못하지?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어요? 내 몸은 지쳤는데 내 입만 성실한 적. 그래서 저는 그날 되게 이상한 결심을 해요. 거창한 다짐 말고 진짜 작은 거요. 오늘은 나를 한 번만 안아주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안아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안아준다는 말은 예쁘잖아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손이 허공에서 멈춰요. 어디를 안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서 컵에 따라 마셨어요. 그냥 물 한 컵이요. 그때 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일단 살아있네. 그럼 됐어. 이거 되게 별거 아닌 말 같죠? 근데 그 말이 그날 밤 나한테는 이불 같았어요. 얇아도 덮을 수는 있는. 나는 나를 안아주려고 물을 마셨는데 물 한 컵이 마치 신호탄처럼 내 감정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 있죠. 왜 울지? 저도 놀라서 휴지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 내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장면이 튀어나왔어요. 신입 때 야근하다가 사무실 불 꺼진 복도에서 혼자 파일 들고 서 있던 나. 그때 내가 속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인정받을 거야. 근데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야, 너 그때 누가 안아줬어? 아무도 안아준 적이 없는데 나는 왜 계속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거야만 믿고 달려온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와요.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당연히 상사나 회사가 미웠거든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니까 미운 건 회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미웠던 건 내가 내 마음을 계속 무시해온 습관이었어요. 이 정도는 다들 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울면 지는 거야. 내가 나한테 매일 하던 말들이었더라고요. 혹시 당신도 자신에게 가장 독한 말은 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다음날 회사에서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진짜 사소한 거요. 메신저가 왔어요. 자료 오늘 점심 전까지 가능? 평소 같으면 네 가능해요. 했겠죠. 근데 그날은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내 안에서 두 명이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한 명은 빨리 가능하다고 해. 그래야 안전해라고 말하고, 다른 한 명은 너 지금 숨도 못 쉬잖아 라고 말해요. 나는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속삭였죠. 나 지금 무서워.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세 번째 반전을 만나요. 나는 거절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절한 뒤에도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가 무서웠던 거예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가 아니라 거절하면 내가 나를 버릴까봐. 그 자리에서 저는 손등을 꼭 잡았어요. 진짜로요. 손등을 잡는 게 뭐 대단한 위로냐고요? 근데 이상하게 내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몸이 조금 내려앉더라고요. 뇌과학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몸의 감각을 천천히 붙잡는 행동이 마음의 과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전문가처럼 설명할 줄은 모르겠는데 내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아, 지금 나를 버리진 않겠구나. 그 확신이 아주 잠깐 생겼어요. 딱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메신저에 이렇게 쳤어요. 점심 전은 어려울 것 같고 오후 3시까지는 가능해요. 보내기 버튼 누르기 직전에 손이 또 떨렸어요.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내가 내 마음속에 말했죠. 큰일 나도 나 편들 거야. 그리고 보냈어요. 읽씹이 길어지면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거 알죠? 그 순간이 딱 그랬어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어요. 오케이, 그럼 3시까지 부탁. 끝이에요. 너무 허무하죠? 세상이 안 무너져요. 누가 나를 욕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 나는 알았어요. 내가 무서워했던 건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굳어있던 공포였다는 걸요. 혹시 당신도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을 잃고 있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경계 하나 세우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왜냐면 우리는 참는 사람으로 살아남아 왔거든요. 특히 직장에서는요. 참는 게 능력처럼 느껴지죠. 성실, 책임감, 배려, 팀워크 예쁜 단어들로 포장된 참기. 근데 그 참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방식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 뒤로도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어떤 날은 또 내 가능해요를 누르고 집에 와서 후회했어요. 아, 또 그랬네. 그럴 때마다 예전에 나는 나를 막 혼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알아챘네. 그럼 한 발 나아간 거야. 이런 말이 뭐 도움이 되겠냐고요? 근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자존감이라는 건 거창한 성공으로 쌓이기보다 나를 대하는 말투로 쌓이거든요. 어떤 연구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습관이 바뀌는 순간 자기 평가도 같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대단한 변신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물어볼게요. 당신이 제일 자주 하는 혼잣말은 뭐예요? 난 왜 이래예요? 내가 또 실수했네예요? 아니면 그냥 버텨예요?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어떤 색으로 만들고 있는지 한 번만 들어봐요. 그게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시작이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 휴대폰 보며 조용히 흔들리잖아요. 그 안에서 나는 갑자기 내가 너무 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오늘도 힘들었지. 근데 괜찮아. 내일은 내일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왜 나는 나에게는 못해주지? 혹시 당신도 남에게는 다정한데 자기한테만 차가운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날 밤 집에서 아주 우스운 걸 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진짜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도 잘 버텼어. 말하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자 웃었어요. 아모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나를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웃음이었어요. 이게 또 반전이죠. 나는 위로는 항상 진지하고 눈물 나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위로는 웃음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자, 지금 당신은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물 한 컵일까요? 손등을 꼭 잡는 거일까요? 지금 무서워라고 인정하는 걸까요? 혹은 그냥 오늘만큼은 내 편 서주는 걸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한 가지를 오늘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잠깐 이건 꼭 말하고 싶어요. 이 라디오는 늘 거창한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는 순간을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이야기에서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걸렸다면 그냥 저장해둬요. 나중에 당신이 다시 무너질 때 그 문장이 작은 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다면 구독해두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줘요. 당신의 클릭이 저한테는 계속해도 되라는 신호처럼 느껴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밤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불안할수록 잠이 안 오는 이유, 그 밤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하는지, 당신은 요즘 밤에 불 꺼지고 나서 어떤 생각이 제일 크게 들리나요? 신기하게도 밤은 더 솔직해져요.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는 잘 숨겨두던 생각들이 하나씩 기어 나와요. 오늘 말 그거 왜 그렇게 했지? 그 표정 혹시 나 싫어서 그런 건가? 내일 또 출근해야 하네. 이상하죠?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출근 준비를 다시 하는 느낌. 혹시 당신도 그래요? 불안은 꼭 잘 시간에만 정직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전 어느 날 새벽 2시에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숨이 빨라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심장이 먼저 겁을 먹은 느낌이었어요. 왜 이러지? 시계를 보면 더 불안해지잖아요. 이제 4시간밖에 못 자. 그 생각 하나가 또 다른 생각을 불러요. 내일 회의 있는데 집중 못하면 또 민폐겠지.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나는 어느새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어요. 잠은 도망가고 불안만 옆에 눕는 밤. 혹시 당신도 그런 밤 익숙하지 않아요? 그날 밤 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괜히 SNS 보면 더 비교하게 될 것 같아서요. 다들 잘 자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웃긴 건 그걸 알면서도 계속 손이 가요. 혹시 나만 깨어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 해본 적 있죠? 사실은 다들 각자의 침대에서 각자의 불안이랑 씨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전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불안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어요. 하루 종일 참고 눌러두고 미뤄둔 감정들이 밤에 몰려온 거예요. 낮에는 버티느라 못 느낀 것들이 밤이 되니까 이제 나 좀 봐줘 하고 손을 흔드는 거죠.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불안을 적으로 보기보다는 밀린 감정처럼 느끼게 됐어요. 혹시 당신의 불안도 하루 종일 외면당하다가 밤에야 말을 거는 건 아닐까요? 전 그날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지? 처음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다 힘들었지 뭐. 근데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하나만. 그러자 갑자기 회사 화장실에서 혼자 울컥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회의 끝나고 별말 아닌 피드백 하나에 마음이 쪼그라들었던 그 장면.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 그 질문이 또 나를 찔렀어요. 전 상사의 말이 아파서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픈 걸 바로 알아채지 못한 나가 더 힘들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밤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많이 참았구나. 이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몸이 조금 풀렸어요. 잠이 바로 오진 않았지만 숨은 깊어졌어요. 뇌과학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감정을 이름 붙이는 순간 뇌의 긴장이 조금 내려간다고요. 전문 용어는 몰라도 나는 느꼈어요. 아, 나 지금 혼자 아니구나. 이게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불안이랑 같이 누워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방법이었죠. 그날 이후 며칠은 잠이 좀 나아졌는데 어느 날 다시 똑같이 잠이 안 왔어요. 아,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예전의 나라면 여기서 또 자책했겠죠. 근데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어요. 아, 오늘은 또 그런 날이구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불안을 실패로 보느냐, 신호로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불안은 늘 문제야라고만 배웠는데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이 썼어라는 경고일 때가 많아요. 당신의 불안은 지금 뭘 멈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 불을 켰어요. 물을 끓이면서 멍하니 김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쉬는 법을 밤에만 떠올릴까? 낮에는 할 일 목록만 가득 적으면서 밤이 되어서야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저는 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문제는 낮이었어요. 낮에 나를 한 번도 체크하지 않으니까 밤에 몰아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걸 하나 더 추가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씻지 않고 소파에 3분만 앉아요. 휴대폰도 안 보고 그냥 오늘 하루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아요. 아침엔 뭐가 제일 버거웠지? 점심엔 왜 웃었지? 퇴근길엔 어떤 생각했지? 이걸 하니까 신기하게도 밤에 생각이 조금 줄었어요.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줄어요. 불안도 무시당하면 소리 커지고 들어주면 조용해지더라고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누군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말이 줄어드는 거. 불안도 딱 그래요. 없애려고 하면 더 떠들고 들어주면 조금 잠잠해져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늘 빨리 잠들어야 해만 외쳐요. 근데 잠은 명령한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심해야 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당신은 요즘 언제 가장 안심하나요? 집 문 닫을 때? 불 끌 때? 아니면 누군가 고생했어 라고 말해줄 때? 그 안심을 오늘은 스스로에게 한 번만 줘봐요. 완벽하게 말고 흉내라도 괜찮아요. 저는 어느 밤 이불 속에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를 토닥여주는 장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돼. 지금 못 자도 괜찮아. 이 말이 나오자마자 또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나한테 이런 말도 안 해. 근데 웃고 나니까 마음이 좀 느슨해졌어요. 이것도 반전이죠. 잠을 자려고 애쓰는 밤보다 못 자도 괜찮다고 허락한 밤에 잠이 오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이런 소리 나요? 그래도 내일 피곤한데? 그래도 해결은 안 됐잖아. 맞아요. 해결 안 돼요. 근데 해결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문제 해결 모드로만 살아서 마음 보호 모드를 잘 몰라요. 오늘 밤만큼은 문제를 고치지 말고 나를 지켜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 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로 같이 있어줘요. 이건 부탁이라기보다 우리 사이의 약속 같아요. 이런 얘기 계속해도 괜찮다는 신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랑 더 깊게 이어서 불안할수록 왜 잠이 더 안 오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딱 한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잠 못 들고 있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하나만 가져가도 충분해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당신 몸은 어떤가요? 어깨에 힘 들어가 있나요? 턱 꽉 물고 있나요? 그럼 아주 작게라도 풀어줘요. 오늘은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